그런 것도 해볼 생각입니다. 시즌 3요. 시즌 3는 내년에 사실 우리가 주가도 마찬가지고 코인도 마찬가지고 선행 지표, 그러니까 경기를 선행하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부동산은 좀 다르죠. 부동산은 경기를 선행한다라는 느낌은 좀 안 들잖아요. 저는 내년에 경기 침체가 왔을 때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진짜로 경기 침체가 온다면 그때 비트코인을 담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시즌3가 올 때 아마 살 수 없는 저점이 돼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거는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내년에 담아야겠다라고 제 나름대로 의견을 내린 거잖아요. 근데 경기 침체가 안 올 수도 있어요. 경기 침체가 안 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좀 대안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약간 자발트들, 내가 평소에 봐왔던 거 많이 빠졌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아까 말했죠, 한 5만 불 정도 이렇게 매집을 해서 홀딩을 하고 있겠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제 대안인 거고, 자, 뭐 어제가 저점이었을 것 같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항상 저점을 잡는 거는 쉽지가 않고 저점을 예측하기 힘든데, 저도 한 가지 좀 아쉬웠던 게 네이버나 카카오가 솔직히 47,000원, 네이버가 15만원대까지 들어갔다라는 거는 우리가 네이버 22만원대부터 봐왔던 저로서는 어떻게 보면 30% 이상 빠진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안 샀잖아요. 사실 저는 좀 아니란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면 오늘 금요일이고 어저께가 이제 CPI가 발표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원래 한국장은 금요일날 사는 거 아니거든요. 한국장은 금요일날 사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보자, 이런 마인드였습니다. 많이 빠졌지만 CPI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그리고 내일 또 금요일인데 내일 자칫 잘못하면 목요일날 잘못해서 샀다가 물리면 이거 답 없다, 이런 생각으로 지켜봤었는데 오늘이 하필 그렇게 오르는 날이었어요. 나스닥이 그렇게 올라버려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시즌3가 지금 꼭 양적 완화를 해야 온다,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직 이 비트코인이라는 시장은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들, 그리고 시즌1 때는 개인들이 붐을 일으켰다면 시즌2 때는 물론 시즌1 때 채굴업자들도 좀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자금들이 개인에서 나왔고, 시즌2에서도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이제 기관이 약간 발을 얹히긴 했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뭐 이렇게 개입을 하는 그런 느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즌3 때는 양적 완화를 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자금들만 들어오면 사실 불장은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양적 완화는 그 새로운 자금이 모이기를 좀 수월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어떤 지금 부동산이나 주식의 대안으로 비트코인이 좀 뜨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게 다른 사람들도 그런 인식을 하나둘씩 갖는다면 언제든지 충분히 불장이 올 수도 있겠다. 하얀색 거래량이요? 요거는 머프님 방송 가심이 있어요. 거래량 인디케이터라고 머프님이 만든 건데 되게 좋아요. 여기 강의실 클릭하시고 요거 7번, 아직도 차트 보고 멍 때리십니까? 요거 보시면 돼요. 됐죠? 진입할 때 어떤 기준이요? 네, 있죠. 저는 일단 제가 진입할 때 어떤 기준이 있는데 몇 시간 안에 특별한 이슈가 없어야 한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CPI 발표 4시간 전, 뭐 이런 거 있죠. 몇 시간 안에 특별한 이슈가 없어야 돼요. 만약에 이슈가 있다면 그냥 매매하지 않고 쉽니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는 변동성이 좋아야 한다. 당연한 거겠죠. 단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들어간 위치들이 보이실 텐데, 여기 변동성 좋을 때 확 튀었을 때 들어갔고, 여기 확 내려왔을 때 이제 변동성이 좋을 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할 때 요때 들어갔고, 여기서 들어갔죠. 왜 여기서 들어갔을까요? 쭉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조정이 올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서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보이시죠? 여기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여기서 변동성이 요만큼 기다렸다가 변동성 좋을 때 또 단타를 친 겁니다. 그래서 몇 시간 안에 특별한 이슈도 없고, 그리고 변동성도 좋고. 이해되셨습니까? 세 번째는 내가 집중할 수 있을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곧 나가야 한다거나
혹은 그날 중요한 약속이 있거나 혹은 대박이가 울거나 뭐 이럴 때는 그러면 포지션을 자리가 괜찮아 보여도 포지션을 못 잡아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진입할 때 어떤 여러분들만의 기준이 있겠지만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진입을 하고요. 이런 거 외에 이제 차트적인 부분에서 보면 차트가 좋아야겠죠. 차트.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변동성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여기는 뭐 거의 변동성이 없기 때문에 이건 하나라고 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우리가 상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만약에 내가 우린 역추세 매매니까 상승하면 당연히 숏을 쳐야 되는 거고 하락하면 롱을 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역추세 매매잖아요. 추세를 반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빨리 들어가지 않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초반에 빠르게 진입하지 않는 게 포인트. 놓치면 내 것이 아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차트적인 부분에서 보면. 그리고 두 번째는 호가라고 합시다. 호가창. 이거 기준으로 보면요, 차트 패턴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상승이 약해지는 패턴, 즉 윗꼬리가 지속적으로 발생 혹은 윗꼬리가 크게 오버슈팅이 났을 때 호가창이 갑자기 튀는데 그 튈 때 들어갑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세히 보면 오르고 나서 내려오고 오르고 나서 내려오고 요 공백 있죠. 요 공백. 그쵸? 그리고 이렇게 해서 조정이 오는 구간. 그러니까 1분봉으로 봤을 때는 단기간으로 얘기 드릴 때는 이렇게 갑자기 팍 튀었다가 푹 빠지는 거. 여기도 갑자기 팍 튀었다가 푹 빠지는 거. 그리고 5분봉으로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올라가다가 조정받는 구간. 요 구간이겠죠. 요 구간. 요런 구간들. 이런 구간들을 찾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찾냐면 차트 패턴과 호가창을 가지고 찾는데, 첫 번째, 이 윗꼬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윗꼬리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면 어디선가 요런 조정이 옵니다. 이렇게 윗꼬리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면 요런 조정이 오고요. 이건 약간 조금 아주 초단타보다는 조금 길게 보는 단타에서 해당이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한 아주 짧게 오는 뭐 요런 거 있죠. 요런 거, 여기 요런 거 1336까지 갔다가 1333까지 훅 빠지는 거, 여기 올라갔다 훅 빠지는 거, 요런 것들 있죠. 요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호가창을 보고 오더볼 보고 여기서 이게 갑자기 1333 뭐 이렇게 확 튑니다. 진짜 순식간에 누가 한 번에 막 1500개씩 확 긁어요. 확 튀어요. 그러면 그때 눌림목이 발생을 하는데 그거를 노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실제로 보면 참 좋은데 보여주면 지금 횡보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이 상승을 할 때 이걸 잘 보세요. 그러면 얘가 갑자기 확 튑니다. 1330 있던 게 갑자기 1333, 뭐 35 이렇게 팍 튀거든요. 그럴 때 미리 여러분들이 요거 이렇게 오픈쇼 버튼 위에다 마우스를 놓고 있다가 쓱 눌러서 그거를 짧게 팍 먹고 나오는 거죠. 그건 짧게 먹고 나오는 거고, 아까 말한 우리가 윗꼬리를 종종 발생시켜서 조정 올 때까지 기다렸다 먹는 것들, 이런 것들은 확 튀는 기준이요. 그거는 그때 달라요. 왜냐면 예를 들어 오늘처럼 변동성이 큰 날은 확 튀는 기준이 굉장히 크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5분 동안 30불? 20불? 맞나요? 20불가량 올랐고, 그 다음에 또 10불 정도 올랐고 또 10불 이렇게밖에 오르잖아요. 근데 이전 차트를 보면 굉장히 변동성이 지지부진하죠. 근데도 여기서도 확 튀는 구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근데 확 튀는 구간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긴 변동성이 별로 없었으니까. 오늘, 어제 이 당일에 내가 이 매매를 하려는 그 당일에 얼마나 변동성이 좋은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다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이렇게 정체되어 있다가 갑자기 확 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근데 자, 여기서 이걸 얘기해야겠다. 한 가지 중요한 거. 횡보하다가 갑자기 창이 확 튀는 경우는 잡으면 안 돼. 자, 이것도 명심해야 돼요. 이렇게 지금 횡보하고 있는데 갑자기 호가창이 뭐 한 3불, 4불 튀었어요.
그럴 때는 숏 잡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거는 추세를 뚫고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잡으면 안 됩니다. 어떨 때 잡냐면 이미 오를 만큼 올랐는데 여기서 갑자기 팍 튄다? 그러면 그거는 더 오르지 못하고 그냥 오버슈팅일 확률이 높은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럴 때 써먹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셨죠? 지금 이렇게 횡보하다가 팍 튈 때 잡으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조건들이 충족을 해야만 가능한 포지션을 잡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저게 100% 맞는 진리야, 나씨가 알려줬으니까 나도 저렇게 하면 나씨처럼 돈을 잘 벌 수 있어,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왜냐면 제가 블로그에 글 쓸 때도 썼지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기본 백그라운드 지식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백그라운드 지식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지금 당연히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 놓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또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어떤 성향이고 어떤 것들을 알고 어떤 것들을 모르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인 그런 어떤 룰을 말해주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만의 방법을. 그쵸? 그러니까 왜 제가 이거는 제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 드렸어요.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이슈, 예를 들어 오늘 파월 형님이 연설이 있다, 그럼 전 오늘 포지션 안 잡습니다. 지금부터 그냥 놀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 이겁니다. 내가 파월이 연설이 있다고 해서 오늘 변동이 좀 있길래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예를 들어 물렸어요. 예를 들면 파월 형님이 발표 예정이니까 떨어질 줄 알고, 그리고 마침 차트도 많이 올라서 떨어질 것 같아서 숏을 잡았는데 안 떨어지고 이렇게 계속 횡보를 해. 왜냐면 이 세력들도 어떤 중요한 발표가 있거나 그러면 잘 안 해요. 어떤 가격 변화를 크게 일으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력들도. 왜냐면 걔네들도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니까. 내가 예를 들어 파월이 오늘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할지 부정적인 발언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파월이 오늘 금리 인상 좋게 발표할 것 같아,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금리를 더 안 올릴 것 같아,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세력이 가격을 올렸는데 갑자기 파월이 금리 1% 올리겠다 하고 하면 그냥 내리꽂는 거잖아요. 세력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짊어지고 싶지 않아서 그런 날은 대부분 장이 변동성이 잔잔합니다. 근데 그 잔잔한 와중에서 한 번씩 이렇게 장난질 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장난질에 걸려서 여러분이 만약에 매수를 해서 물렸다, 이러면 이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예요. 발표 날 때까지 조마조마하고, 그런 리스크를 괜히 내가 사서 짊어질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날은 그냥 맛있는 거 드시고 쉬시고 체력을 보충하시라. 그런 날 아니어도 돈 벌 기회는 많고, 그리고 그 발표가 끝난 직후에 어떤 변동성을 이용해서 저처럼 CPI 발표가 딱 났을 때 변동성을 이용해서 먹어도 먹을 만큼 먹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야 나씨야 이 정도 시드면 그때 한 1, 2억 원 땡겼어야 되는 거 아니야? 40만 불이면 한 10만 불, 20만 불 벌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거는 하이 리턴에는 항상 하이 리스크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